오늘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원 뉴스 조진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2차 전지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먼저 정태근 이사님께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상승의 힘이 오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후반 쪽에 반도체와 동반해서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그 새벽에 발표된 테슬라 실적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 이제 발표 시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인 58센트를 뛰어넘는 72센트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간에 걸해서 12% 육박하는 그런 급등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일부 2차 전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테슬라의 어떤 실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게 좀 핵심 포인트인데 최근에 테슬라 쪽으로 4680 배터리 뭐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벤츠 쪽으로 어떤 공급 소식이 있었던 LG엔솔 그 밴드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어제 5% 넘게 올랐던 LG 에너지솔루션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소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종목들이 메가터치, 동원시스템즈, TCC스틸 그리고 KNS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은 4680 배터리와 어떤 그 배터리 캔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은 테스트 핀을 만든다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일단은 그 공급 하고 있는 벤더들 쪽으로 일단 우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전지를 길게 볼 것인가 아니면 짧게 볼 것인가 이런 숙제도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업황 바닥에 대한 부분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세적 상승보다는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좀 바닥을 다지는 흐름들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료 가격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원료 가격을 보고 있는 게 제가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하고요. 그리고 국내 양극재 수출 단가 이걸 좀 보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탄산리튬 현물 가격이 톤당 7만 위안, 7만 1,500위안에서 이제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위안 가격대 어떤 추가적인 바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쪽을 보게 된다면은 그 양극재 수출 단가를 월별로 계속 제가 저는 꾸준히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양재 수출 단가가 킬로그램당 27달러 요 가격대를 현재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조금 더 지켜주게 된다면은 아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수출 단가뿐만 아니라 양극재 수출량을 봐야 되는데 지금 3분기에 그 47,169톤을 현재 수출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 수출량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테슬라 이슈 반갑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그래서 원료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가 가능하시겠지만 신규 매수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닥 확인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오늘 뭐 긍정적인 흐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바닥 좀 호재가 추가적인 호재 조금 나와주기를 줘야지 그 바닥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테슬라 현재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12%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주 오늘만큼은 좀 긍정적인 흐름 좀 기대를 하는 거고요. 오늘 쌍끌이 호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2차 전지는 테슬라 호재,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방금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이 17조 5천억 원이면은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워낙 좋네요. 지금 시장에서 6조 8천억 정도 봤던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일단 조진 대표한테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이제 아까 말씀 매출보다 영업이 더 뛰어났던 것은 이제 결국 HBM 때문에 봐야 되는데 HBM을 엔비디아 납품을 할 때 뭐 SK 하이닉스는 뭐 이렇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시장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0% 마진을 남기면서 이제 매출을 영업이익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능한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가 H백을 만들 때 원가가 한 3,000달러고, 그거를 이제 빅테크한테 도매로 넘길 때는 3만 달러, 10배로 넘죠. 근데 그걸 빅테크라는 큰 기업에 대규모 넘길 때 3만 달러고, 소규모로 넘길 때는 9만 달러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20배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뭐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자기들도, 야, 우리밖에 못 만들어주는데 우리한테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이제 50%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 나빠도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 남기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률이 7조를 넘겼다고 봤습니다. 저는 7조 한 2조다, 7.2조도 나올까 싶지 않았는데 어차피 그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7조를 넘겼습니다. 그 점에서 SK하이닉스가 되게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기조는 당분간 지속된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러니까 엔비디아 납품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90%, 마이크론이 10% 납품하고 있는데, 그러면 4분기, 내년 1분기, 그러면 4분기에 걸쳐 내년 1분기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엔비디아의 이제 비백이 이제 결국 본격적으로 시장이 출회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할 거라 봅니다. 왜냐면은 비백은 H백에 비해서 용량이 2.5배, 단순한 용량 2.5배고, 더 중요한 것은 차지하는 물리적으로 차지하는 스페이스에 비해서 더 많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빅테크들이 비백을 갖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것을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젠슨 왕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인세인, 미쳤다. 내가 만든 비백에 대해서 수요가 너무나도 많은 이제 요구가 빗발주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TSMC가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TSMC가 시장을 갖다가 상회하는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TSMC가 총 영업이익률이 50%, 제조업이 이렇게 50% 넘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쨌건 TSMC가 50% 넘을 수 있는 기저에도 생산형 AI에 대한 많은 수요 때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엔비디아가 제조업 사상, 인류 역사 제조업 사상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서 판매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TSMC는 이제 엔비디아가 의뢰한 이제 설계 도면을 갖고 만들어주고, 거기에 아직까지는 H백에 대해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완제품으로 이제 HBM3를 갖다 공급을 하니까 그거를 조립을 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넘기는 바람에 역시 TSMC 50% 넘는 영업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역시 상당한 영업이익률이 이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조는 올해 4분기, 내년,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년 여름까지는 보수적으로 내년 여름까지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SK하이닉스가 뭔가 잡음이 생겨서 엔비디아 생성량 엔비디아에 뭔가 잡음이 생겨서 주가가 주춤하가 내릴 것 같으면은 그때가 오히려 수익률 갖다가 거둘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고 여기시고, 잔여 자금을 투입을 한 다음에 해당 노이즈가 희석돼서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되면, 예컨대 지난 9월 15일 날 추석 때 모건 스탠리가 한국인이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완전히 틀렸죠. 19만 원 이제 아마 오늘 이제 SK하이닉스 영업이익 발표되고 장중에 20만 원 돌파한다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밝혀지는데, 그런 노이즈가 발표될 때마다 내년 여름까지는 주가를 현금을 갖다 집어넣고 노이즈가 희석될 때 다시 현금을 일부 20% 정도 현금화 시키는 전략을 하시면 아주 좋은 실적을,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긍정적인 3분기 영업이익에 힘입어서 오늘장 반도체주들 상승의 흐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러면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봐야겠죠.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께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먼저 이제 SK하이닉스 쪽을 실적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 매출에 대해서 17조 5천억이 나왔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7%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정치를 놓았을 때 증권업계에서 대부분 18조 원에서 많게는 19조 원까지 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예상치보다는 좀 미스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이제 7조 300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 분기 대비 28.6%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에 대해서 약간 추정치보다 낮았던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7월 달까지는 환율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1380원대까지 좀 기록을 했다가 8월, 9월 때부터 그 환율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월 달 때 1320원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시점을 봤을 때는 매출이 환율에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블랙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진행이 된다면 실적에 대해서 계속 좀 그 뒷받침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게다가 블랙엘에 대해서도 지금 그 엔비디아 측에서 결함을 좀 해결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아직까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을 봤을 때는 오늘 장의 흐름들은 매출에 대한 포인트를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장 초반에 만약에 급등을 한다 하면은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좀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정 구간 좀 만회가 된다면 그때 좀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또 속보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GDP가 공개가 됐는데요. 전분기 대비 0.1% 성장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분기 역성장 충격에서 한 분기 만에 벗어났지만 수출이 7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성장률이 예상치 대비는 하회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경제 성장률 0.1%는 조금 충격적입니다. 한은 이런 데서 0.4, 0.5 정도는 이제 나와줄 걸로 봤는데 전분기에 마이너스 0.2였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로 0.1 성장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내수도 안 좋은데 수출까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자, 다음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게임주들의 희비가 실적에 따라서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호실적 전망을, 펄 어비스와 넷마블은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도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투자 전략 하청환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사가 좀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도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후에 어떠한 게임들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이런 블럭을 쌓아주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천별적으로 좀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기존 게임들에 대한 트래픽이 유지가 되고, 이 게임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자유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출시 이후에 급격하게 높아졌었다가 이제 점진적인 우하향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업데이트로 만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 골짜기를 만들고 이 떨어지는 그 비율 자체를 좀 기울기를 완화시키는 부분을 쭉 이어가는 게 게임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작을 얼마나 잘 붙여주는지가 좀 핵심이고 기존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적으로 기본 게임이 잘 되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거에다가 신작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아무래도 기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거의 크래프톤이 유일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많이 포커스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배틀그라운드가 워낙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아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트래픽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기대감은 워낙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가의 추이도 게임주들이 대부분 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우상향 흐름들이 나오는 몇 안 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크래프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이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 대비했을 때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11월 달에 이제 지스타라는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큰 게임 이벤트가 있기는 하지만 신작 모멘텀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는 일단 해외에서의 게임이 잘 되는 것이 일단 핵심이고요. 국내는 원래 MMORPG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모바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자체는 중국보다도 밀리고요. 콘솔도 미국에서 밀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게임주에서 어떠한 좀 희망을 찾으려면은 크래프톤처럼 일부 지역을 확실하게 잡아 나간다거나 아니 미국에서 콘솔이나 일본에서 그런 부분을 잡아간다거나 아니면 중국 모바일 쪽으로의 뭔가 기회가 있는 그런 기업들로 선별하시면 한 3가지 이내로 추려지니까 좀 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도 확인해 봐야겠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향후 흐름이 기대되는 상향 조정 리포트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가를 올린 증권가들의 리포트가 있었고요. 주주 환원과 배당 기대감이 부각된 JB금융지주, 또 세론이 너무 과도했다고 평가된 한국전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편 대신증권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부진의 끝이 보인다며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했고요. 이 밖에 경기 둔화에도 견조한 해외 매출이 기대되는 CJ제일제당, 그리고 배전반에서 변압기로 중심을 이동하고 있는 LS일렉트릭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의견부터 체크해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장을 마치고 탄탄한 수주를 기반으로 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5개의 증권사가 리포트를 제시한 가운데 대부분이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속에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매수의 투자 의견과 함께 목표가는 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NH투자증권 역시 130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한 가운데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서 선수주 활동을 통해 5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했고 6공장의 가치 반영 시기가 도래 중인 점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네요. 다음은 아모레퍼시픽 보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오늘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17만 원의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중국의 영업적자 확대로 올해 연간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 예상했고요. 하지만 중국 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북미와 중동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을 확대하는 글로벌 리밸런싱 전략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코스닥스 그리고 자체 브랜드의 서구권 매출 확대 기대감에 내년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진단하면서도 중국의 구조조정 마무리 이후에 실적 개선 가시화가 필요하다고 내다본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JB금융지는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슈는요. LG이노텍이 올해 3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죠. 주요 고객사인 애플의 아이폰 16 신제품 출시 효과로 매출은 늘었지만 공급 경쟁이 심화하면서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2.9%나 하락을 했는데 정태근 이사님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노텍의 주가가 좀 바닥을 잡을지에 대한 부분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실적만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제 앞으로 좀 모멘텀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일단은 평균 가이던스가 2,600억 정도가 됐었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늦게 그 1,400억 정도 IPK 투자증권에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400억 원도 하회를 한 1,300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고객사 신모델 출시, 아이폰 16 효과겠죠? 이런 효과들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있지만 환율이라든지 수요 둔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광학솔루션 사업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애플 의존도가 높다는 게 문제인데 이번 3분기도 아마 80%가 넘는 애플의 어떤 의존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광학솔루션 사업부 같은 경우도 현재 85%가량의 전체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과거에 이제 그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가 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시기는 이미 지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단조로운 그 매출 구조를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성장 동력, 새로운 어떤 캐시카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LG이노텍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FC-BGA 그리고 유리기판 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FC-BGA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구매 신공장을 이제 구축을 했고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쪽으로 서버 GPU형 AI 반도체 기판 품질 테스트를 현재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는 통과했다는 소식들, 수수를 받았던 소식이 없다라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상황들이고 향후에 엔비디아라든지 AMD, 애플 같은 대형 고객사 쪽으로 대형 수주를 받게 되면서 그 새로운 어떤 캐시카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지 아마 좀 주가의 어떤 변화 그리고 유의미한 어떤 실적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FC-BGA 앞으로 얼마만큼 또 키워간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삼아 말씀드리지만은 FC-BGA 분기 매출이 아직 100억에서 200억대이기 때문에 실적도 그렇고요.
주가도 그렇고 큰 영향이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성과가 내는지 한번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코어 기술 개발 중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영향은 아마 향후 한 몇 년 걸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CPJ, 기판 사업부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실적 성장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LG이노텍의 어떤 추적 상승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 그룹주들이 다 비즈니스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LG 이노텍 계속 횡보를 해왔죠. 주가가 좀 하락하기도 하고요. LG 이노텍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선행기술 확대라든지 사업 고도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신규 투자 조금 유보하는 게 좀 좋겠다. 뭐 이런 표현도 해주셨네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국내 철강 업계가 4분기에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기료 인상 악재가 있긴 했습니다만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도 커지고 있죠. 자, 어떤 부분이 4분기 조금 호실적 기대를 키우고 있는지 반종민 소장한테 들어보겠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른 부동산 수요 증가 이거에 따라 그 철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업계에서도 반등을 좀 예상하는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중국이 경기 부양책에 따른 영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 수요 기대감이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철강의 경우에는 국내 철강 업계의 경우에는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을 통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재고 물량을 통해서 해외로 좀 밀어내기를 좀 진행을 했다 보니까 국내 철강 업계들이 굉장히 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부양 효과에 따른 기대감이 오게 된다 한다면 중국 내 철강 수요가 이제 증가할 경우 자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철강 수출을 좀 줄일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철강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주요 골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그 중국 쪽에서요 부양 의지를 드러내면서 수요 증가가 기대되자 먼저 앞서서 철강 생산 설비를 재가동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급 과잉에 그 유발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실제 철강제 재고가 3.2%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효과를 논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국내 철강주의 경우에는 가시적으로 내용이나 그 수치적인 효과들이 나와야지만 그때는 철강주들이 흐름들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매력도가 있진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그 철강 기업들 중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있고 현대제철이 있는데 이 주가가 특징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오늘 좀 상승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가 매출은 줄었지만은 주당 순이익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철강보다는 2차 전지에 따라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황의 터널이 길었던 철강업계 4분기에는 바닥을 찍고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여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시 하나 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이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공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우진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자사주를 이제 200억 정도 규모를 취득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남양유업이 9월에도 이제 주주환원 정책 중요한 정책을 몇 가지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주환원 정책을 하면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취득을 하거나 취득한 자사주를 이제 소각하거나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9월 달에 이제 남양유업이 이제 그 남양유업이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갖고 있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발표 전후로 주가가 한 9%도 뛰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남양유업이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재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이제 한은컴퍼니라고 해서 PEF입니다. 그 PEF가 한은컴퍼니가 한은 시스템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큰 기업으로 남양유업을 인수를 해서 그때 이제 주가가 뭐 엄청나게 폭등했었습니다. 기존의 홍원치 회장의 경영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다가 경영진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폭등했는데 홍원치 회장이 예상과 다르게 경영권 쉽게 안 놓는 바람에 이제 올해 2월까지 가서야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남양유업에 대한 경영권을 한은컴퍼니가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외로 보통 이제 PF가 이제 해당해서 인수하면은 당사자들은 좀 고통을 겪어요. 왜냐면 그 해당 기업이 너무나도 많은 이제 불필요한 이제 그 경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영에 따른 이제 손실을 갖다가 줄이려고 인원도 구조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공장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이제 피해를 고통을 겪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체질 변화를 통해서 주가와 매출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 주가는 한 6개월과 1년에 걸쳐서 주가 오르기 마련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은시 회장 경영권을 올해 2월에 대해서 갖고 되는 바람에 이제 그런 체제 개선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제 개선이 아까 말한 9월 달에 이제 자사주 소가 그다음에 이제 그 액면 분할이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자사주를 200억 정도 이제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한행 컴퍼니가 지속적으로 이제 남양유업의 체제 개선을 할 것이고 그러면 주가 매출에도 이제 긍정 역할을 끼칠 것이라 봅니다. 참고로 이제 공시에서 설명 하나 드리면은 이번에 우리가 그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기관도 남양유업이 자기의 자사주를 갖다 매입한다 할지라도 그걸 직접 매입할 수는 없어요. 현재 법으로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시장에서 매입하려면 브로커러지 증권사 필요하고 증권사를 지금 NH투자증권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NH투자증권이 약속한 대로 200억 다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공시가 나옵니다. 그 매입한 자사주를 갖다가 신탁을 해지한다는 공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부정적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 의뢰한 대로 약속한 대로 자사주 매입이 끝났다는 공시이기 때문에 부정적 보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행컴퍼니가 지속적으로 이제 남양유업에 대한 체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하면 뭐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시는데 특히 한행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남양유업 인수한 다음에 주주환원 정책 좀 확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홍원식 전 회장 때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더 많았죠. 뭐 불가리스 사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퇴직금 몇백억 달라고 또 소송을 낸 모양인데요. 원만하게 좀 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장 전 체크포인트 하청환 본부장한테 한번 들어봐야죠. 네, 일단은 오늘 야간 선물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1%대인데 앞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장이 마감되고 나서 좀 변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테슬라가 엄청나게 마진이 좋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순이익도 1조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양쪽으로 좀 날뛰어 준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장 초반에 이제 야간 선물에 마친 그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단기적으로 빠지더라도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이닉스를 필두로 하이닉스는 실적이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뭐 오늘 현대차나 뭐 KB금융, 삼성중공업 같은 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연관성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금일 같은 경우는 HBM과 연관성이 있는 좀 소부장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날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발 쪽에서는 어제도 이제 포드 이슈가 있어서 LG에너지 솔루션 부분이 좀 상당히 좀 강했는데 뭐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묵직한 쪽을 보시는 것도 좀 좋을 수가 있어서 두 가지 산업군에서는 어떤 쪽에 좀 포커스를 지을지 미리 좀 확실하게 정해놓고 움직임을 보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윤 대통령의 폴란드 정상회담 등 같은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수요일부터 여러 가지 뭐 2024가 붙는 그런 이벤트들이 상당히 꽤 많이 있습니다. 뭐 킨텍스에서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별로의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불거질 것 같은데 특히나 방산 같은 경우는 로키드 마틴이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전일 이제 방산 종목군들이 일제히 좀 영향을 받으면서 좀 주가의 하락폭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 순환매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폴란드에 대한 그런 이슈로 좀 이 방산 쪽이 또 뒤집어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슈엔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